지난 7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전 검찰총장이 중도 하차한 지 60일 만입니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결탁한 정치검사의 준동과 여론 조작은 가히 목불인견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딛고 지명된 후보자인 만큼 자신의 소임이 갖는 막중한 역할과 정치적 중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직접 추진한 검찰개혁 과정과 그 과정에서 노정된 검찰 내 각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을 체험한 만큼 국가공소기관으로 바로 서야 할 검찰이 놓지 않으려 하는 기득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솔직한 성찰과 함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택항 컨테이너에서 23살의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희생 이후 각종 제도를 정비한다 했는데도 안전관리자나 안전교육조차 없이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숨져간 이선호 씨의 비극에 너무도 참담한 마음입니다. 더구나 이번 희생자도 원청의 지시로 근무일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 없이 투입되었다 하니 더욱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이렇듯 원청의 하청, 하청의 재하청, 그리고 인력사무소까지 내려가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고용 노동자의 위험과 소외 또한 여전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을 엄숙히 새기고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제삼 유념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과 노력에도 신규 확진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있어 여전히 걱정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지난 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선언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구를 뒤덮은 보건위기는 인류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격차와 백신 공급을 둘러싼 갈등 구조는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백신 지재권 면제는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적 방안입니다. 미국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의 앞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입니다. 우선 WTO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유럽연합, 영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 지재권 면제 협상과 함께 우리 정부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백신 부작용과 방역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이 과도한 공포와 불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정략에만 몰두하며 가짜뉴스의 확산에 기여한 적은 없는지 일부 야당의 맹목적 공격과 말바꾸기에도 시민의 엄정한 감시와 심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5.18 광주항쟁을 북한이 개입하여 소위 불순 세력이 도모한 내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희생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5월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 결국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때 북한군 침투설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불리던 김명국 씨의 자백으로 거짓말의 실체는 밝혀졌지만 그간 아무런 근거 없이 돌출한 발언 하나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침투설을 재생시킨 반민주 세력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은 아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김명국 씨의 발언을 이용해 역사를 왜곡하고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이 노린 점은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주의의 성취를 왜곡하려는 수구 언론과 극우 반동 세력의 정신나간 망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이어진 역사 왜곡과 거액의 매수 시도를 포함한 각종 불법 행위의 배경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역사의 발전을 부인하는 망국적 극우의 준동이 다시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에 숨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수호를 위해 마땅히 철퇴를 내려야 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300kg 오픈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대학생 이선호 군이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엔 안전요원도, 안전수칙도, 안전교육도, 안전용구도 없었습니다. 원청 업체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이 군을 탓했다고 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과 및 배상은 물론 안전대책 보강을 해야 할 기업의 인식 수준이 용납될 수 없는 지경임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일하다 죽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많은 이들이 죽는데도 우리 사회는 겨우 지난 1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업주 대신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안전 담당자 인정과 같은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나 내 자식들은 일하다 죽을 일 없으니 나 몰라라 해도 되는 사람보다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살기 위해 일하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1년에 2,000명 이상씩 나오는 나라는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일 뿐입니다. 여기 어디 인권과 상호 존중, 합의의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이선호 군의 아버지는 보름이 지난 지금도 아들 빈소를 접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 없이 맞이하는 어버이날, 선호 군 아버지의 쓸쓸함, 분노, 억울함이 더 많은 아버지의 것이 되지 않으려면 일하다 죽는 일을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실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열린민주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고등교육 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 확충 요구가 거세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국회 교육상임위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20년도 전부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나 대학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위기의 원인입니다. 올해는 주로 지방대 위주로 4만 명 정원 미달이지만 24년에는 그 수가 10만 명이 될 것이고 27만 명이 출생한 올해 아이들이 대학에 갈 18년 뒤에는 수도권 대학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 책임만을 지적하며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라는 식의 요구로는 지금의 대학 위기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학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돈만 더 투입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입니다. 절박한 만큼 이 위기를 대학 혁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아가 대학 혁신을 통해 지방도 살리고 저출생 문제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OECD 평균 고등교육 예산이 GDP 대비 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인 수준입니다. 이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혈세인 세금을 더 투입하면 우리 대학 교육이 개선될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 없이는 재정 확대에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등교육 예산 증액은 적어도 대학이 84%가 사립인 상황에서 사학 비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학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 또 계속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대학의 구조조정과 체제혁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과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린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서 대학 교육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